오늘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 계량기는 저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가스 계량기와 이격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격 거리. 그래서 우리가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그죠? 계량기와 계량기가 되겠죠. 제일 가장 큰 게 우리가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계량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60cm입니다. 그죠? 계량기와 계량기.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스 전기 개폐기, 개폐기까지 포함이 되지만 계량기와 계량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뚝, 전멸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 그 다음에 접속기. 접속기와는 3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가 되겠습니다. 15cm. 자, 답은 2번. 자, 다음 중 일종 보호시설이 아닌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일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교회, 도서관, 그 다음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예식장, 장례식장, 문화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이 되고요. 이종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주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1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이종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00,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 보호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이 되는 지정문화재 건축물 일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만약에 이제 교회라고 하면은 요거는 일종이 되죠. 교회는 일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교회의 시설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 시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 200인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0명, 우리가 보통의 경우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 이제 일종 보호시설로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의 시설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일종 보호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는 일종 보호시설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20A 가스관에 대한 고정장치 간격으로 옳은 것은 고정장치 20A 이렇게 되어 있죠. 20A. 자, A라고 표기되는 것은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mm 관경이 13mm 까지는 우리가 1m마다, 그 다음에 13에서 33mm 2m마다, 그 다음에 33mm 초과, 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20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2m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저장 탱크 주위에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고정식 물부무장치 단위 면적당 방사 능력은 단열재를 피복한 준내화구조 저장 탱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5리터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준내화 구조의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1제곱미터는 2.5리터 분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근데 준내화 구조가 아니다 이랬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5. 답은 2번. 5번 문제. 다음 운전 중에 제조 설비에 대한 1일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에 인터록에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록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동작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록 같은 경우는 어떤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죠? 이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의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점검 항목은 아니다. 이번에 설명이 틀렸습니다.
6번에 도시가스 사업법령에서는 도시가스를 압력에 따라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압의 범위로 오는 것은 단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가는 고압 같은 경우는 1메가파스칼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압은 0.1에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압 같은 경우는 0.1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단서 조항이 나오죠.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압의 경우는 0.01에서 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압의 경우는 0.01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단서 조항이 달렸을 경우는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압, 중압, 저압으로 나누는 수치와 지금 같은 경우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의 그 값이 차이가 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압축 가연성가스를 몇 세제곱미터 이상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 운반에 대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자,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이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가연성가스 우리가 액화, 압축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연성의 경우는 액화의 경우 3000kg, 그 다음에 압축의 경우 30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연성 같은 경우는 6000kg, 그죠? 600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가연성이면서 압축이죠. 압축 가연성 300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8번에 선박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선박용일 때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용기 상단부에 폭 2cm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자, 2cm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겠고, 백색띠 하단에 우리가 가스 명칭을 백색 글씨로 마찬가지 선박용이라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cm의 백색,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도 백색으로, 그죠? 백색으로 뭡니까? 선박용 이렇게 기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9번에 다음 독성가스 중 제독제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물을 제독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화메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앙산가스는 우리가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그 다음에 물, 앙산가스의 제독제입니다.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이 제독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아세틸렌 용기에 다공물질을 고루 채운 후 아세틸렌을 충전하기 전에 침륜시키는 물질은 우리가 침륜제가 되겠죠. 침륜제는 아세톤, 그 다음에 뭡니까? DMF, 디메틸 포름아미드, 그죠? 침륜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11번 다음 중 아세틸렌,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자, 요 세 가지 가스,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는 것은 1번의 염소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광학가스 특정 제조시설 중 비가연성 가스에 저장 탱크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지진 영향에 대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내진 구조가 되겠죠. 내진 구조 같은 경우 우리가 압축가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액화가스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그 다음에 독산 같은 경우는 압축의 경우 500 세제곱미터. 그 다음 액화의 경우 5톤, 그죠? 5000kg. 그 다음에 비가연성, 그 다음 비독성이 있겠죠. 비가연성, 비독성 이거 같은 경우는 1000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kg, 10톤이 되겠습니다. 그죠? 1000kg.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비가연성 가스의 저장 탱크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왔을 때는 100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13번에 산소 운반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내용적은 몇 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가? 자, 우리가 산소, 지금 같은 경우는 산소가 되겠죠? 고정된 탱크의 내용적 몇 리터 초과할 수 없는가? 초과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그 다음에 산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산소의 경우는 18,000리터 초과 금지, 그죠? 초과 금지가 되겠고, 우리가 독성 같은 경우는 12,000리터죠. 12,000리터 마찬가지 초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산소기 때문에 2번에 18,000이 되겠다. 자, 14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을 산출하는 식에서 기호 A가 의미하는 것은 A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A.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월 사용 예정량입니다. 얼마만큼 쓰느냐 이거죠. 얼마만큼 쓰느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가스의 소비량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산업용 같은 경우는 240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에 8시간, 우리가 산업용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30시간, 30일이 되겠죠. 382, 240. 그죠? 그래서 산업용은 240시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가스 소비량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이 아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찬가지 3시간, 3시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 30일 이렇게 90.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산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보일러 돌릴 때 쓴다. 아니면 요거는 이제 산업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뭡니까?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 할 경우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사용량을 11,000. 그때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의 열량으로 나눠주면 그죠? 소비량 Q, 그죠? Q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월 사용 예정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A는 2번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동이나 동화금에 함유된 장치를 사용하실 때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큰 가스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아세틸렌이죠. 아세틸렌. 그 다음에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황화수소. 그래서 동이나 동화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세틸렌, 황화수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고압가스 운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3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위험물과 충전 용기를 동일 차량의 적재 시는 1m 정도 이격시킨 후 운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 차량의 적재에서 운반하지 않는다. 그죠? 적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17번에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압가스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 중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동체부의 높이가 3m인 정류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반응, 분리, 정제, 증류 등의 탑류는 5m 이상의 압력용기, 5m 이상인 압력용기가 되겠습니다. 3m가 아니고 동체부의 높이가 5m 이상인 우리가 탑류의 경우는 적용 대상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시설 중 두 저장 탱크 최대 직경의 합산 길이가 4분의 1이 0.5m일 경우 저장 탱크 간의 거리는 몇 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자, 요것은 1m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탱크가 두 개가 있을 때 요 거리, 이게 거리가 되겠죠? 요게 1m이거나 혹은 두 개의 합산, 그죠? A와 B의 합산, 요거의 4분의 1입니다. 그죠? 4분의 1. 요게 1m보다 크면은 그 값을 하고요. 1m보다 크면은 그 값을 사용하고 1m보다 작으면은 뭡니까? 1m의 거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0.5m이기 때문에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광학가스 관련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일반 압축가스 배관용 밸브 1번이 되겠습니다. 밸브의 경우는 우리가 광학가스 관련 설비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 0으로 정하는 설비는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가 되겠습니다.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의 경우는 광학가스 관련 설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압축가스용 배관 밸브는 아니다. 20번에 충전 용기를 차량의 적자에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자, 주차 시에 긴급한 사태를 대비해서 바퀴 고정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퀴 고정목을 고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21번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서 도시가스 배관의 표시 등에 대한 기준으로, 자, 틀린 것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그 외부의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관은 가스 사용명, 사용가스명, 최고 사용압력, 가스 흐름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지하에 매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 그죠? 이 흐름 방향, 가스의 흐름 방향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두 개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긴급 차단 장치의 조작 동력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애갑, 기압, 전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차 4번의 내용이 관계가 없다. 23번 산화에틸렌 충전 용기에는 질소 또는 탄산가스를 충전하는데 그 내부가스 압력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충전 용기는 45도씨에서 0.4MPa 이상이 되도록 충전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0.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다음 중 이중 배관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자, 이중관으로 하는 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염소, 그죠? 포스겐,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그죠? 염화메탄, 아크산가스, 황화수소, 산화에틸렌, 암모니아까지, 그죠?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1번의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에 도시가스 본관 중 중압배관의 내용적이 9세제곱미터일 경우 자기 압력 기록계를 이용한 기밀시험 유지 시간은, 자, 자기 압력 기록계 우리가 저압이나 중압일 때 기밀시험 유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1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4분,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10세제곱미터까지는 240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세제곱미터 이상, 그죠? 그 다음에 300까지는 24 곱하기 초가분. 자, 이렇게 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9세제곱미터 여기에 속한다. 그죠? 240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6번 하천의 바닥이 경암으로 이루어져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 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배관을 보호 조치한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최소 거리는 얼마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1.2m가 되겠습니다. 1.2m.
그죠? 그래서 하천의 바닥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하천의 바닥이 안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안반 상부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자, 27번의 고압가스 제조 허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 고압가스 특수 제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조 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 특정 제조, 고압가스 일반 제조, 그 다음에 고압가스 충전, 그 다음에 냉동 제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특수 제조가 아니고 특정 제조. 이렇게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28번. 독산가스 사용하는 내용적이 몇 리터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대비해서 방류뚝을 설치해야 하는가? 방류뚝을 설치하는 경우는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연성 가스하고 뭡니까? 산소죠. 산소의 경우는 저장 능력 1000톤 이상의 저장 탱크,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방류뚝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독산 같은 경우는 5톤 이상, 5톤 이상의 저장 탱크의 경우 방류뚝 설치한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처럼 얘기하는 독산가스를 사용하는 수액계의 내용적은 10,000리터, 10,000리터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9번의 사업소 내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와 현장 사업소 간에 설치하는 통신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의 메가폰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업소와 사업소 간에는 메가폰으로는 통신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사업소 안 또는 종업원 상호 간의 경우는 메가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사업소와 사업소 간에는 메가폰으로는 힘들다. 그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방폭 지역이 영종인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방폭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영종의 경우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번. 그죠? 일종의 경우는 압력과 유입, 일종의 경우, 일종 같은 경우는 압력과 유입 방폭 구조가 되겠고, 이종 위험 장소의 경우는 안전증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의 경우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되겠다. 자, 31번. 다음 LNG와 S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LNG는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액화 천연가스. 그 다음에 SNG는 액화 석유, 대체 천연가스, 합성 천연가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LPG를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으로 오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SNG는 대체 천연가스다. 그죠? 그래서 LNG는 액화 천연가스가 되겠고, LPG가 액화 석유가스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2번. 에틸렌이 수소와 반응할 때 일으키는 반응은, 자, 에틸렌, 수소, 그죠? 수소하고 반응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거 뭡니까? 요게 에탄입니다. 그죠? 에탄.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에 첨가가 됐다. 그죠? 첨가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첨가됐다. 그죠? 첨가 반응 4번이 되겠다. 자, 33번. 진공압이 57cm Hg일 때 절대 압력은 단 대기압은 760mm Hg이다. 이렇게 진공압이죠. 진공압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압을 계산할 때는 절대압은 뭡니까?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죠. 진공압이니까 현재 진공압과 대기압은 Hg 단위로 나와 있는데 답은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를 환산해 줘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대기압 760에서 마이너스 570을 빼줍니다. 지금 요거는 센티미터고 요거는 밀리미터니까 570
cm hg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760으로 나누어 주고 얘를 1.0332kg 단위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0.26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34번에 다음 가스 중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것은, 자, 열 전도율은 우리가 비중이 낮을수록 뭡니까 열 전도율은 크다. 그죠? 열 전도율은 크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기의 무게와 같은 부피의 무게 비교한 것이죠. 공기의 무게 29g 분의 분자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비중이 낮다는 것은 이 위의 값이 작을수록 비중이 낮은 것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분자량이 가벼운 것, 분자량이 가장 적은 것, 그게 열 전도율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번에 수소가 되겠죠. 수소는 2g이다. 그죠? 2g. 그 다음에 질소 28, 44, 그 다음에 64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비중이 낮을수록 열 전도율은 크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아세틸렌의 분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희석제가 아닌 것은, 자, 아세틸렌을 압축하게 되면 우리가 2.5MPa의 압력으로 할 때 첨가제,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의 희석제를 첨가합니다. 뭐 여기서는 산소가 당연히 아니겠죠. 산소는 우리가 잘못하면 아세틸렌 같은 경우 뭡니까 이게 산화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는 조연성 가스다. 그죠? 산소가 관계가 없다. 자, 36번 국제 단위계는 7가지 SI 기본 단위로 구성된다. 다음 중 기본량과 SI 기본 단위가 틀리게 적재해진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4번에 몰 질량을 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몰 질량이 아니고 물질량이 되겠습니다. 물질량의 우리가 단위는 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틀렸다. 37번 부탄 1세제곱미터를 완전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부탄의 완전연소시 자 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6.5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적으로 나와 있죠. 최적이니까 얘도 최적 22.4, 1몰당 최적은 22.4고요. 그죠? 얘는 22.4가 6.5몰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얘를 22.4로 나누어 주면 1세제곱미터에 이론 산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6.5가 되겠죠. 6.5. 그러면 이게 산소량입니다. 그죠? 산소량.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공기량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기량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21%다. 그죠?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0.95가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산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는 2번이죠. 가연성 가스이나 그 자신은 연소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연소하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조연성 또는 지연성 가스로 우리가 산소라고 합니다.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 가능성을 부인한다라고 표현되는 법칙은, 자,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열역학 2법칙. 전력학 2법칙은 우리가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그죠? 열평형. 그 다음에 열역학 1법칙은 에너지 보전. 에너지 보전이죠. 얘는 뭡니까?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할 수 있다 이거죠. 손실이 없이. 자,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뭡니까? 제2종 연구기관. 그러니까 100% 효율은 없다 이거죠. 열기관 중에서 100%인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법칙이 뭡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다. 이거 뭐냐? 우리가 일은 열로 변환이 되지만 열은 일로 변환할 때 뭡니까? 손실이라는 게 발생한다. 열 손실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연력학칙 2법칙. 연력학칙 3법칙은 자연계에서는 뭡니까? 절대온도 0K에 도달할 수 없다는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소가스가 27도에서 130kg의 압력으로 50kg이 충전되어 있다. 이때 부피는 얼마인가? 단 산소의 정수는 26.5다. 자, 우리가 PV는 GRT로 보시면 되겠죠. PV는 GRT. 자,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피, V로 구한다. 그죠? V. 그러면은 GRT를 뭡니까? P로 나누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 G 50kg이다. 그죠? 50kg. 그 다음에 R은 지금 26.5다. 정수, 그죠? 정수 R 값. 그 다음에 T, 온도입니다. 27도. 절대 온도. 변환해 주고요. 그 다음 압력. 그때 압력은 130. 자, 근데 뭡니까? 여기서는 메다 단위고 제곱센치. 그죠? 제곱미터와 제곱센치의 단위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최적은 0.305. 답은 3번의 0.3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백금 로듐 열전대 온도계의 온도 측정 범위로 옳은 것은 우리가 열전대 온도계 측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철 콘스탄탄 마이너스 80에서 800도 되겠고요. 크로멜 알루멜은 마이너스 20에서 1200도. 그 다음에 지금 구리 콘스탄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0에서 350도. 문제에서 얘기하는 백금 로듐의 경우는 0에서 약 1600도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3번에 0에서 1700도 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정기적으로 표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해야 한다. 다음 중 검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표준 압력계로 검사를 합니다. 기타 충전용 주간 압력계 이외에 기타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매월 1회 이상 1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43번 용기 신규 검사에 합격한 용기 부속품 기호 중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의 기호는? 자, 우리가 AG라면 요거 뭡니까? 아세틸렌 가스 충전 용기 부속품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LG라면은 우리가 액화가스 LPG를 제외한 그죠? 석유 액화가스를 제외한 액화가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LT 같은 경우는 초저온 또는 뭐 저온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압축가스, 그죠? 압축가스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은 PG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가연성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의 벽 재료의 기준은? 자, 가연성가스 충전 용기 보관실 벽 재질은 불연성 재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연성 재료. 그래서 뭐 혹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연성 재료를 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연소 우리가 가연물질 이렇게 되겠죠.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질, 연소가 이루어지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 불을 붙여줄 필요성이 있죠.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계없는 것은 인하점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그죠? 그 점을 우리가 인하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랑계 중 간접 유랑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는 습식 가스미터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식 유랑계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펌프를 운전할 때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펌프의 토출구 및
흡입구에서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펌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서징 현상, 맥동과 공동 캐비테이션 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동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량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 쉬는 거, 사람이 숨 쉬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소 숨을 이렇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다가 한숨을 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화, 유량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뭡니까?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맥동 현상,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요. 공동 현상은 유속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 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분리가 되어서 산소층이 형성되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속이나 온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펌프에서는 우리가 맥동현상과 공동현상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유량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 맥동현상, 그 다음에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공동현상은 유속 또는 온도, 그죠? 온도가 고온일 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뭡니까? 배관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8번. 2000rpm으로 회전하는 펌프를 3500rpm으로 변환하는 경우 펌프의 유량과 양정은 몇 배가 되는가? 자, 우리가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요. 그죠? 유량은 비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력이죠.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여기 뭐냐 하면 우리가 회전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 유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데 회전수 변화량 2000에서 3500으로 그죠? 변화했습니다. 그죠? 자, 그냥 이대로 요 값이 됩니다. 그죠? Q. 그 다음에 이게 이제 Q가 되겠고, 그러면은 양정 H, 그죠? H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000분의 3500rpm. 자, 요거는 뭡니까? 제곱에 비례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 1.75가 되겠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 3.0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LP가스의 이송 설비 중 압축기에 의한 공급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에 재액화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압축기에 의한 공급 방식은 재액화의 우려가 있는 방식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 분석법 중 쌍극자 모멘토의 알짜 변화, 진동 짝지움, 백열 등 변환 분광계와 관계 있는 것은? 자, 여기서는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적외선 분광 분석법. 적외선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전기방시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기방시법, 우리가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그 다음에 배류법. 배류법은 선택배류와 강제배류법이 있죠. 여기서 관계없는 것은 4번의 피복방시법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가스액화 분리장치의 축냉기에 사용되는 축냉제는 이거는 이제 캐피저 사이클 같은 경우에 축냉제로 자갈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자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3번에 나사 압축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입, 압축, 토출의 3행정이고요. 맥동이 없고 연속적으로 송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토출 압력의 변화에 의한 용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다. 자, 이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54번에 액화산소 등과 같은 극저온 저장 탱크의 액면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여기서는 햄프슨식 압력 액면계가 되겠습니다. 햄프슨식.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차압
차압식 액면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액화산소와 같은 극저온 저장조 상압의 U자간을 연결해서 차압에 의해서 액면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55번. 아모니아 합성법 중에서 고압 합성에 사용되는 방식은, 우리가 고압법은 클로우드법과 카자레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자레법, 여기서 뭐 캐로그법, 구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저압법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에 내용적 50리터 용기에 수압 30kg를 가해 내압 시험을 하였다. 이 경우 30kg의 수압을 걸었을 때 용기의 용적이 50.5리터로 늘어났고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니 용기 용적이 50.025리터로 되었다. 항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항구 증가율 또는 영구 증가율 이렇게 얘기하죠. 항구 증가율은 뭡니까? 전체 증가량, 전증가량 분해, 전증가량 분해 뭡니까? 영구 증가량이죠. 그러면 전체 증가량은 뭡니까? 원래 50리터짜리가 50.5까지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50.5에서 50을 빼주면 전체 증가했는 증가량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을 제거를 했는데 요거는 뭡니까? 영구적으로 증가했는 양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요만큼 증가해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50.025에서 50을 뺀 만큼은 영구적으로 증가했는 양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증가율이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 그래서 영구 증가율은 합격 기준이 10% 이하일 때, 그죠?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7번 고온 배관용 탄소광간의 규격 기호는, 우리가 압력으로 나누는 기준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SPP, SPP, S, SPP, H. 자, 요거는 압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MPa까지, 요거는 10MPa까지. 그죠? 요거는 10m, 10 이상, 10MPa 이상의 고온, 고압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고온이라면 SPHT, 그죠? 저온 SPLT, 그죠? 450도 이상의 고온이고요. 뭐 SPLT라면은 요거는 이제 빙점 이하 저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배관용은 이번에 SPHT가 되겠다. 58번 기화기,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된 부탄에 공기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부탄을 다량 소비하는 경우에 적절한 공급 방식은, 자, 혼합기에 의해서 기화된 부탄에 공기를 혼합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공기 혼합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생가스는 그냥 기화된 가스, 기화된 부탄을 그대로 이제 그냥 공급하는 방식이 생가스고요. 변성가스라면은 성질을 변화시켜서 뭐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번 원통형의 관을 흐르는 물의 중심부의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하였더니 정압과 동압의 차가 수주 10m였다. 이때 중심부의 유속은 약 몇 메가퍼세크인가? 우리가 유속 V는 이렇게 되죠. V는 루트 2GH죠. 중력 가속도의 H 수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죠. 그 다음에 수주 10m.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2번에 14가 되겠습니다. 자, 60번의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수소가스 분석법으로 가장 적당한 거, 여기서는 우리가 1번에 팔레듐관 연소법, 자, 1번이 되겠습니다. 팔레듐관 연소법 또는 뭐 산화구리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햄펠법 같은 경우는 뭡니까? CO2, 그죠? 그 다음에 뭐 탄화수소 화합물,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요것을 이제 분석하는 분석법이 되겠고, 황산바륨
황산 발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연소가스를 검출해서 뭐 정량하는 건데 유황산화물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고, 흑광광도법이라면은 용액에 흡수되는 빛의 양으로서 그액의 농도와 관계되어 있는 농도로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스 분석은 1번의 팔레둔간 연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